네, 내가 꼴찌 평가를 받았다며 현역 평가 하위 10% 통보를 받은 사실을 스스로 공개한 박용진 민주당 의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요. 영상 하나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박용진 후보도 공천 걱정하지 않는 그런 당 확실하게 만들겠습니다. 기억나시죠? 재작년 전당대회 때 영상입니다. 맞습니다. 심경이 어떠세요? 그때나 지금이나 씁쓸하죠. 왜냐하면 그때도 민주당의 승리가 네. 중요한 때였고요. 지금도 민주당의 총선 승리가 중요한 때인데 마치 뭐 박용진이나 우리 당의 의원님들이 자기 공천에 대해서만 걱정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건 씁쓸한 말씀으로 들었고요. 네. 지금 저는 그렇습니다. 뭐 이재명의 민주당이 박용진을 버릴지언정 네. 박용진은 민주당을 버리지 않겠다. 네. 비록 당신이 꼴찌요 라고 하는 그런 모욕적인 처우를 저한테 디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을 지키겠고 민주당에 남아서 경선을 통해서 반드시 네. 승리하겠다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국민들과 당원들을 믿고 앞으로 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어제도요. 문제 없다. 공정한 공천을 하고 있고 황골 탈퇴를 하기 위한 진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동의를 안 하시는 거겠죠? 동의하는 분들이 많으시면 오늘 왜 의총에서 저런 난리가 났겠습니까? 네. 그리고 왜 민주당의 지지율이 자꾸 떨어지겠습니까? 당 대표는 지지율 관리해야 되고요. 총선 승리에서의 위험함은 제거하고 유리함을 만들어 나가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걸맞는 책임을 좀 가지셔야 될 텐데 그런 면에서 보면 이재명 대표가 네. 무언가 좀 다른 역할, 다른 모습을 보여주셔야 될 때가 아닌가. 말로만 문제 없다 이렇게 얘기하실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다른 모습이 뭐예요, 의원님?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많은 분들이 2012년 선거에서의 네. 민주당의 어이없는 패배들 네. 얘기들 하시는데요. 2012년에도 이른바 개파공천, 네. 친노공천이 뭐 상당히 시끌시끌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핫한 인물 중에 한 분인 임종석 당시 사무총장이 관둔 거예요. 네. 본인의 공천도 반납하고요. 민주당이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막 그 어이없는 평가에 대한 논란도 있고 사천 논란도 있고 그리고 유령 여론조사라고 하는 네. 논란도 있습니다. 그런데 당에서 한 건 맞는데 아무도 모른다.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럼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른다라고 하는 네. 거 무책임한 거거든요. 네. 국민들이 이런 당을 어떻게 믿습니까? 책임을 지는 모습을 분명히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책임을 묻거나 책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너도 모른다, 나도 모른다 말씀하셨는데 하위 10% 통보를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에게 직접 받으신 거죠? 예. 그때 나도 명단만 받았다. 예. 잘 모른다는 식으로 얘기한 게 맞습니까? 뭐라고 하셨어요? 네, 오늘도 뭐 임혁백 위원장 본인도 네. 내가 평가에 관여하지 않아서 네. 전달하는 역할만 하는 거다, 통보하는 역할만 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데 네. 저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그래서 제가 납득되지 않네요 하고 이렇게 쓴웃음을 지으니까 뭐 되게 멋쩍어 하시더라고요. 네. 저도 잘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럼 임 위원장에게 명단을 준 건 누구라고 보세요? 글쎄요, 뭐 누가 그런 명단을 줬는지 네. 어떻게 뭐 그걸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인은 뭐 순위와 이름 있는 것만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네. 뭐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복잡한 평가 기준 지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모른다는 것이니까요. 지금 우리 민주당을 바라보는 네. 많은 국민들과 당원들이 우려하는 건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이런 평가,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유령 여론조사가 난무하면서 당원들이 불안해하고 있고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으면 네. 어떻게 민주당을 신뢰해서 총선 승리를 안기고 윤석열 정부를 심판해 달라고 하는 우리 국민들의 이런 바람을 실천할 수가 있겠어요? 하위 10%에 해당이 되면 경선 때 30% 감산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큰 거예요? 어떻습니까? 몹시 크죠. 아주 뭐 단적으로 예를 들면 네. 저 말고도 2명의 후보가 더 있으니까 네. 저희 서울 강북을해서 경선을 하면 제가 70%를 받아도 네. 결선 투표를 해야 돼요. 아하. 그러니까 37에 21, 21%를 빼야 되니까 과반이 안 넘죠. 네. 그래서 결선 투표 무조건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 결선을 가도 1%만 이기면 끝나는 건데 네. 60%를 이겨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6, 38을 빼야 되니까 42%로 42대 40으로 겨우 이기는 네. 1%만 이겨도 되는 경선을 무려 60%를 되어야 겨우 이기는 그런 아주 뭐 불리한 이런 불이익을 안고서 싸워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당원들께서 악착같이 네. 당원 투표 임해 주시고 주민들께서
주민 여론조사 투표에 네. 반드시 좀 임해 주셔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어느새. 자, 이재명 대표는 그럼 왜 이런 결정을 한다고 보시는지. 자, 오늘요. 원로들 중에는 그냥 물러나야 된다라는 얘기까지 지금 격앙된 얘기도 나오는데 이 대표는 무엇을 해야 이걸 해소할 수 있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한데요. 네. 그 책임 있는 뭐예요, 조치가 그게? 무엇인지를 사실 본인이 가장 잘 알 거라고 봅니다. 저는 지금 이재명 대표가 바로 물러나 버리게 되는 것도 네. 지금 상황에서는 엄청난 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 이 공천 관리를 대신하는 사람, 누군가 지금 상황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단적으로는 사무총장, 수석부총장 혹은 공천관리위원장 이런 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분들이 책임 있는 입장 표명이 있으셔야 될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 나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